어른들한테 배운 행복의 조건은 열심히 해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것. 그다음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릴 것. 네, 그렇죠. 이러면 이제 이게 행복이다. 근데 이게 다인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게 와요.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예. 그럼 이 죽음이란 문제를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처음으로 뒤늦게 사춘기라는 게 왔어요. 우리는 다 두 가지를 배워요. 열심히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근데 왜? 그러면 속으로 재석이는 근데 왜 열심히 살까? 재석이는 근데 왜 올바르게 살까? 재석이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을 할까 안 할까? 궁금하다. 이제 알 것 같지만 모르겠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실 그렇죠. 물어보고 싶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막상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 이게 외면이라고 그래야 되나? 회피를 해야 된다고 그러나? 예, 뭐 약간 그런 것도 좀 듣고 보니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큰 목표를 정하고 막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일단 살자 오늘을 그냥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죽음을 생각하면 무섭긴 해요. 죽음이라는 게 무섭긴 해요. 아니면 아이고 나 죽음이 안 무서워. 나 일단은 죽는 죽음을 거지. 생각하면 무섭다기보다는 좀 깝깝해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내가 다시 혹시 환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묻혀서 내 기억에 모든 게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좀 슬퍼. 그거 생각하면 좀 깝깝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다가 에이 그냥 말아버려요. 이게 너무 아는 게 많아도 흔들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은 너무 깊숙이 파고 막 아는 게 많고 이걸 막 해결하려고 그러고 문제를 파헤치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주제가 특집이랑 좀 맞는 걸 수도 있는 게 살면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게 그래 죽음이잖아요. 맞네. 오늘 와이프 형이 네, 진짜 딱, 네. 맞네. 결국 우리가 인생을 길이라고 말하는데 인생 길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러면 길이라는 게 시작 있고 끝이 있는데 시작은 태어나는 거고 끝은 죽음인데 시작과 끝이 규명이 안 되면 중간은 흔들리는 거잖아요. 왜 태어난지 몰라, 죽어서 어디 가는지 몰라. 근데 살자. 그러면 흔들리잖아요, 계속. 왜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 혹은 왜 살아야 되지에 대한 질문.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더 이상은 이거를 나만 갖고 있으자니 그래서 결국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죠. 많은 환자분들을 또 치료하셨겠지만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뇌졸중이 생길 만한 분이 아닌데 이분은 뭔가 몸 안쪽에 그동안 몰랐던 암이 있었을 것 같고 그 암세포에서 나온 성분 때문에 혈전이 생기고 뇌경색이 생긴 것 같다고 짐작이 될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암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암 검사를 해보겠다. 이 앱에서 보면 이미 4기. 예, 왜냐하면 뇌졸중이라는 합병증이 생길 때까지 암세포가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말기. 상태가 뇌졸중을 치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환자분한테 이제 한 달 이내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본인도 그걸 잘 못 받아들이겠고 환자 보호자분들 못 받아들여서 그 치료할 때 뜨거운 가슴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분 본인의 삶을 정리할 기회를 박탈하게 돼요. 굉장히 차가운 이성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좀 설명을 할 때 이게 참 어제도 어머님은 지금 이미 굉장히 심한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고 앞으로도 좋아진다 하더라도 보호자분을 알아보기 힘들거나 대화가 안 되거나 휠체어에 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그런 확실한 예후에 대해서 좋을 때 어떻고 나쁠 때 어떻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속 시원해 하세요. 더 이상 치료를 하지 말고 이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것으로 많이 이제 안내해 드리려고 처음에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사실 이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가족분들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버지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치료를 너무 고집하다가 5개월 동안 투병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그 당시 이 정도 상태에서는 평균 한 5년 정도 사니까 그 사이에 백혈병이 재발할 거다. 근데 2개월 만에 재발했어요. 제가 그때 전공이 3년 차였는데 빈혈을 내가 진단을 못하다니 눈만 까봐도 되는데 이게 집에서 아버지라고 진찰도 안 한 거예요. 어지럽다는데 괜찮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고 응급실에서 아버지 눈을 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낮아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낮아서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항암 치료하고 조금 관해됐다가 다시 이제 암세포가 나오고 또 암세포가 나오고 이랬던 거였죠. 이제 포기하고 아버지가 이제 삶을 정리할 수 있게 자세히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그때 그래도 아버지랑 대화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어머니 그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끌려가서 아버지가 본인 상황도 모른 채로 나중에 혼수 상태가 되고 돌아가셨어요. 병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상태고 어떻게 악화되고 있는지 제대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자기가 좋아지는 줄 알고 웃었다가 이러다가 착각을 하고 돌아가신 거지. 내 몸이니까 내가 결정을 할게. 그 말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다 정보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정보를 다 막은 거죠. 듣지 못하게. 우리가 다 듣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가 가진 병도 끝까지 다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환자는. 아버지의 그런 병과 관련된 기억은 앞으로 환자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준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항상 곱씹어보죠. 아니 그 좀 그 입관 전에 뭐 이제 유족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또 마지막 인사도 또 많이 좀 하실 텐데 이게 좀 인상적이었던 마지막 인사가 좀 있을까요? 보통 노부부인 경우에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이제 남아 계실 때, 근데 이제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가서 기다려, 내가 곧 따라갈게, 이 말을 하면 마치 이제 나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이제 말을 들으면 좀 뭉클해요. 가슴이 뭉클하고. 보통은 이제 마지막 고인분한테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했어요. 말 못해서 미안하니까 표현을 많이 못했던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 고인분이 되게 편안한 어머니셨거든요. 근데 따님이 어머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엄마 다음 생애에는 내 딸로 태어나 주세요. 아유. 그러면서 그 내 딸로 태어나면 내가 나보다 더 잘해줄게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두 분이 참 애틋했구나, 서로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이 고인을 통해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네. 하시면서 많은 모습, 가족분들의 모습, 예. 고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 느끼시는 게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 20년간 이렇게 또 일을 하셨는데 일을 그만두고 싶으셨던 적은 없습니까?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이제 진짜 한 번도 없고요. 없고 이제 사실 제가 작년 1월 달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남편께서요. 그래서 이제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남편이 한 2년 반 정도 투병 생활을 좀 했었고, 중간에 또 좋아졌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남편 보내면서 임종할 때까지 제가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하면서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편 장례 다 마치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상담이랑 이런 부분을 제가 못했었어요. 이게 감정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가족한테 제일 미안했던 게, 유가족한테 제일 미안했던 부분이, 저는 이제 경험이 없었잖아요. 근데 가족들한테 고인 편히 가셨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했던 말들이 이게 가족들한테 얼마나 이게 힘이 됐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경험을 해보니까 유가족들의 마음을 제가 더 알겠는 거예요. 네. 그 이 남편께서 가시는 길도 직접 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생전에 이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여보, 내가 장례지도 사니까. 그러니까 쉽지가 않았죠.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야, 그거는 진짜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쉽지가 쉽지 않은데. 않은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남편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본인이 받아들이는 시점에, 저희는 이제 평상시에 제가 수의를 입히지만 수의를 입히는 걸 제가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고인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러면 가족들은 수의라는 옷을 입고 누운 고인을 봤을 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수의는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평상시에 좋아했던 옷 입히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상적으로 입으셨던.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임종 24시간 딱 있고 나서 이제 남편이 떠났거든요. 네, 평상시에 좋아했던 생활 한복으로 제가 다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아유. 그리고 이제 안치실로 하고, 후배들한테도 남편 그대로 그냥 관에 내가 했으니까 그대로 입건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게 뭐 저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얼마나 그립고 뭐 보고 싶고 하시겠어요. 아이들도 지금은 다 좀 많이 이제 받아들이고 아이들은 아빠에 대해서 이제 아빠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일부러. 왜냐면 그게 기억에 그렇죠. 예. 제일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근데 아빠가 어디 있어요? 아빠 어디 갔어요? 이러면 이제 지금은 아빠는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떠나게 돼 있어. 근데 아빠는 먼저 하느님이 데리고 가셨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빠 묘지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냥 소풍처럼 가서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있어 아빠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도 지금은 편하게 받아들이고 사실 있어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네.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지만 네. 왠지 모르게 그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고 뭔가 좀 왠지 외면하고 싶고 네. 뭔가 그냥 진짜 예. 내가 준비됐을 때 갔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이게 그게 너무 근데 사랑하는 마음대로. 가족들을 그게 두고 참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오늘 사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또 덤덤하게 있으셨던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좀 듣다 보니까 사실 죽음도 어떻게 보면 또 때로는 이게 또 준비를 또 잘 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었어요.